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뮤식입니다. 아마 오늘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의 결과를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렸다고 보는데요. 최근 들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엔비디아마저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면은 투심이 더 악화되면서 주가는 하방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엔비디아의 실적은 정말 생각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여기 엔비디아의 매출액은 이번에 이렇게 13빌리언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 분기 대비 88%, 그리고 지난해 동분기 대비 101%의 성장률을 보여주었고요. 그로스 마진율은 이렇게 71%를 달성하면서 엄청난 마진율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훌륭한 실적을 보여준 이유는 바로 여기 데이터 센터 쪽이었는데요. 데이터 센터 쪽이 바로 AI 관련 부분으로 이곳에서 지난 분기 대비 141%, 그리고 지난해 동분기 대비 171%에 달하는 성장률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던스 또한 매우 강력했습니다. 엔비디아의 3분기 매출 컨센은 이렇게 12.5빌리언 달러였고, 월스트리트의 컨센은 하이 기준으로 이렇게 15.1빌리언 달러였는데, 엔비디아에서 무려 가이던스로 이렇게 16빌리언 달러의 매출의 가이던스를 제시한 것입니다. 저는 일전에 실적 발표에 앞서서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굉장히 많은 콜옵션들의 포지션이 이렇게 500달러의 위치에 8월 25일이라는 만기를 기준으로 포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정말 훌륭한 실적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여기 배치되어 있는 수많은 콜옵션들의 포지션이 언와인딩을 함에 따라서 주가가 큰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했는데, 고평가인 엔비디아에게 여전히 부족했는지 실제로 이렇게 언와인딩 해주는 현상을 보여줌에 따라서 140의 위치에 있던 임플라이드 볼리티가 추락하면서 주가 또한 함께 녹아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결국 140에 있었던 임플라이드 볼리티는 66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전 분명히 멤버십 분들과 그리고 나중에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콜과 푸스 현황을 통해서 엔비디아의 임플라이드 볼리티 위치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 콜의 경우를 보시면은 8월 25일을 만기일로 480달러에 잡혀있는 콜 임플라이드 볼리티는 이렇게 100일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8월 25일날 385달러 풋에 잡혀있는 임플라이드 볼리티는 96.34로 풋보다 콜이 더 많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콜이 풋보다 더 많이 잡혀있는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을 드렸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500달러에도 많은 콜이 잡혔다는 것을 공유 드렸고요. 임플라이드 볼리티가 그에 따라서 이렇게 140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보시면은 18일부터 계속해서 임플라이드 볼리티가 높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콜이 풋보다 더 많이 잡혔을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전반적으로 시장은 엔비디아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가가 올라갈 것을 대비해서 미리 옵션 세력들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대로 이렇게 회색깔인 콜 쪽에다가 포지션을 취해둠으로써 주가가 올라가면은 콜 옵션을 행사해서 수익 실현을 할 준비를 해둔 것입니다.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은 옵션 세력들이 주식을 선제적으로 취해지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미리 옵션 쪽에다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렇게 포지션을 취해 놓은 것이고, 이들의 예상대로 주가가 올라가자 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주식을 저렴하게 수많은 콜옵션 세력들이 취득을 한 것이고요. 취득하는 과정에서 콜이 사라지자 풋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서 임플라이드 볼리티는 140에서 이렇게 반토막으로 66까지 떨어지고 주가는 함께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원래 멤버십 분들께만 보여드립니다만, 조롱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메커니즘에 대해서 일부러 제가 설명드리자면은, 보시면 이렇게 장이 시작하자마자 급추락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만기일이 25일까지니까 빨리 옵션 행사해서 팔아버린 것이죠.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470달러에 잡혀있는 엔비디아 콜옵션 물량도 볼까요? 장이 시작하자 한번 솟구치자마자 바로 이렇게 크게 급락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일단 잘 나왔고, 주가가 고평가이든 말든 상관없이 개미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매수를 해주니까 주가가 470달러 이상 확실하게 솟구치게 되었고, 만기일이 25일이니 옵션 행사를 해서 수익을 거하게 챙긴 현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아주 편안하게 말해서 바로 이슈 소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슈 소멸은 모든 케이스에 적용되지 않고, 반대로 풋이 콜보다 더 많을 때는 이슈 소멸이 되지 않습니다. 또는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저평가일 때 이슈 소멸은 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제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엔비디아를 상으로 조심해야 한다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저보고 엔비디아를 안 좋게만 평가한다고 비판하시고, 오늘 아침 주가가 9% 오르면서 저를 원망하거나
비판하신 분들이 있는데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제 분석을 바꾸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제 분석의 기준은 펀더멘탈이고 펀더멘탈이 좀 안 좋거나 너무 고평가라면은 주가가 올라가도 저는 어쩔 수 없이 조심하라고 분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전히 엔비디아의 경우는 아침에 9%가 올랐지만 여전히 1.7% 정도 상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7%는 9%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오른 상태가 아니고요. 여전히 늦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구매하셨다면은 지금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승이며 만약 지금 이제 와서 망설여지신다면은 정말 나의 투자가 기업의 펀더멘탈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가가 단순히 올랐기 때문에 주식을 사고 싶은 것인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엔비디아를 살지 말지 크게 고민하지 않는 이유는 실적은 좋게 나왔습니다만 엔비디아가 저평가나 적정 주가인 상태에서 실적이 좋게 나온 게 아니라 고평가인 상태에서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즉 저평가나 적정 주가인 상태에서 실적이 잘 나와주면서 멀티플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 고평가인 상태에서 실적이 잘 나오자 고평가가 유지되는 혹은 정당화되는 흐름에서 주식이 거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저는 저렴하게 사는 것이 제 방법이지 비싼 기업을 사라고 여기 유튜브에 많은 분들의 상으로 분석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이러한 퍼포먼스 가운데 S&P 500은 지금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관점에 있어서 38.2%까지 이렇게 반등을 해준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락에 있어서 38.2%의 구간까지 반등을 해주느냐 혹은 조금 더 올라가서 이렇게 61.8%의 구간인 4,500까지 반등을 해주느냐인데요. 둘 다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만 여기 38.2%의 구간에서 반등이 끝나고 하락한다면 4,200의 구간까지 하락할 수가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여부는 매크로 관련 데이터라던가 잭슨 홀 스피치에서의 결과에 따라서 향방이 결정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오늘도 매크로 지표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기 Initial Jobless Claims는 230K로 컨센보다 낮게 나왔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시 말해서 생각보다 적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라는 의미로 이러한 결과는 인플레이션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럼 이제 채권과 달러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채권을 보시면은 10년 국채금리는 다시 4.2%로 이렇게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30년 국채금리도 4.286%로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바로 달러입니다. 이런 달러의 모습 때문에 제가 꾸준히 지금의 장세를 대상으로 경고를 해왔던 것인데요. 달러는 지금 103.50달러라는 견고한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103.874 정도에 위치한 상태로 만약 이 상태가 안착이 된다면 충분히 104에서 105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오늘 금리를 동결시킨 원화 대비해서 환율은 크게 오를 것이고 달러가 오르면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멤버십 분들 대상으로 미리 분석을 드렸고 실제로 지금 이렇게 나스닥은 1.36%로 빠지고 있고 S&P 500 또한 하락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달러에다가 나스닥을 이렇게 포개어 보면요. 이렇게 서로 상관관계가 반대라는 것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달러가 오르면은 나스닥은 하락하고요. 달러가 하락하면 나스닥은 상승하는 서로 반대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달러가 지금 103.858에 있지만 이 달러가 105달러까지 올라가게 된다면은 나스닥은 당연히 하방 압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전히 투자에 있어서 보수적으로 바라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는지라 나머지 분석들은 텔레그램 멤버십과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내일 오전에 남겨놓도록 하겠고요. 다들 안전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